사람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수 있나? 내 뱃속에서 나온 놈한테, 내가 목숨 걸고 키운 놈한테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벌벌 떨린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휘감고 있다. 새벽 4시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60 넘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옆자리 마누라도 관절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김밥 만들러 나간다. 우리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고.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아들 놈 때문이다. 내가 평생 등골 빼가며 키운 그 놈 때문에. 사람들은 모른다. 자식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자식이란 놈들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버지만이 절 믿어주실 수 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달콤한 말로 부모 가슴팍을 후벼 파고 들어와서 모든 걸 빨아먹는다. 내 아들놈, 지금 33살이다. 군대 전역한 지 벌써 11년. 11년 동안 뭘 했는지 아나? 하루도 성실하게 일한 적이 없다. 하루도 부모에게 용돈 한 푼 준 적이 없다. 대신 뭘 했냐? 11년 동안 우리 집 재산을 모조리 갈아먹었다. 그것도 꿈이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싸서. 시작은 그럴듯했다. 아버지, 저는 남 밑에 못 있습니다. 저는 사업할 겁니다. 전역하고 첫 번째로 한 말이 이거였다. 그때만 해도 나는 기특했다. 우리 아들이 패기가 있구나. 남자라면 이런 정신이 있어야지 싶었다. 나는 농사꾼 집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손에 흙 묻히며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정장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길 바랐다. 대학 보낼 때도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었다.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농사로는 버거웠다. 그래도 우리 아들 대학 나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논밭 팔아가며 대학 보냈다. 졸업할 때는 정말 뿌듯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대학생 아버지가 됐구나 싶어서.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상했다. 취업은 하지 말고 건성건성. 면접 보러 간다고 해서 정장까지 사줬는데 한 달 다니고 나오고 또 한 달 다니고 나오고. 여기는 제 적성에 안 맞아요. 여기는 업무가 너무 단순해요. 여기는 비전이 없어요. 변명은 그럴듯했다. 그러다 결국 꺼낸 말이 사업하겠다는 거였다.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다. 아들아,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아버지도 농사만 지어봐서 사업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들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아버지는 꿈이 없으시네요. 전 절대 남한테 고개 숙이며 살 수 없어요. 제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아버지한테 효도할게요.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며 고생하신 만큼 저는 사업으로 큰 돈 벌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다. 우리 아들이 날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있구나 싶었다. 그래, 젊을 때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실패해도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른다. 그게 11년 동안 이어질 악몽의 시작인 줄 어떻게 알았겠나. 처음 시작한 건 치킨집이었다. 아들놈이 시장조사까지 해왔다. 아버지, 이 동네에 치킨집이 없어요. 여기 하면 무조건 대박이에요. 하루에 100마리만 팔아도 월 수익이 몇백만 원이에요. 그럴듯했다. 실제로 그 동네에는 치킨집이 없었으니까 아들놈은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알아봤다고 했다. 가맹비에 인테리어비, 장비비까지 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3천만 원. 우리 농사꾼한테는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 사업이잖나. 다른 집 부모들도 자식 사업 도와준다는데 우리만 안 도와줄 수는 없지. 적금 깨고 논 한 떼기 팔고 겨우 돈을 마련했다. 그런데 웬걸. 가게 오픈하고 정확히 2달. 아들놈이 그러더라. 아버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하루에 10마리도 안 팔려요. 이러다가 더 큰 빚만 져요. 뭐라고? 2달 만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장사는 몇 년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이미 적자가 너무 커요. 임대료, 전기료, 재료비,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은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다가 더 큰 구멍만 날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았다. 3천만 원이 2달 만에 다 날아갔다. 가게 팔려고 내놔도 인수자가 없었다. 결국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포기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나? 허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 경험쯤이야 하고 넘겼다. 젊을 때 실패는 자산이라고 하잖아. 우리 아들도 이제 사회 경험을 쌓은 거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건 시작도 아니었다. 치킨집 망하고 6개월 후 아들놈이 또 왔다. 이번엔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고. 아버지, 이제는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에요. 온라인이에요. 컴퓨터 하나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할 수 있어요. 임대료도 안 들고 직원도 안 써도 되고.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또 그럴듯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이 뜨고 있을 때였으니까. 주변에서도 온라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 얘기가 들렸고 이번엔 얼마나 든다.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쇼핑몰 제작비, 초기 상품 구입비, 마케팅비에서요. 아버지, 전 이미 다 계획 세워놨어요. 어떤 상품을 팔지, 어떻게 홍보할지 다 정해놨어요. 2천만 원, 치킨집보다는 적었다. 그리고 아들놈이 말하는 계획도 나름 체계적으로 들렸다. 이번엔 좀 다르구나 싶었다. 또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아나? 이번엔 논 한 떼기를 더 팔았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아들 사업 미천 만들려고 팔았다. 그때 마누라가 울면서 말렸다. 여보, 이러다 우리 땅 다 없어져요. 아들이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나는 마누라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 아들이 치킨집 경험도 있고 이번엔 더 신중하게 준비했잖아. 그래서 또 2천만 원을 줬다. 쇼핑몰은 만들어졌다.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다. 상품도 진열되고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에 몇 건씩 주문이 들어와서 이거다 싶었다. 그런데 문제는 주문은 들어와도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였다. 상품 원가, 포장비, 배송비, 광고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하루 종일 포장하고 배송하고 해도 일당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률도 좋아질 거라고.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려면 광고를 해야 하는데 광고비가 장난이 아니었다. 아들놈이 그러더라. 아버지, 온라인은 광고가 생명이에요. 광고 안 하면 아무도 우리 쇼핑몰을 못 찾아요. 한 달에 500만 원만 광고비로 쓰면 매출이 몇 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때부터 빚이 시작됐다. 아들놈이기에 믿을 수밖에 없으니 부모라는 사람은 해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돼요. 사업자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 받아주세요. 한 달만, 딱 한 달만요. 광고 효과 보이면 바로 갚을게요. 그때 내 나이가 54살이었다. 평생 빚 한 번 안 져본 사람이 아들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게 됐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번에 진짜 잘 될 겁니다. 아들은 입만 열면 이번엔 진짜였다. 그 말에 또 넘어갔다. 처음엔 500만 원 대출 받았다. 그 돈으로 한 달 광고를 했는데 매출은 좀 늘었다. 하지만 광고비 빼면 여전히 적자였다. 아버지, 좀 더 기다려주세요. 광고 효과는 누적되는 거예요. 몇 달 더 하면 반드시 흑자로 돌아서요. 그래서 또 대출 받았다. 이번엔 1천만 원, 그 다음엔 1,500만 원. 그렇게 대출 금액은 계속 늘어났다. 나이 50 넘어서 대출 서류 들고 은행 가던 날. 그날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 은행 직원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이 나이에 이런 대출을 왜 받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 내 노후가 이러다 구걸 신세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스치는데도 집에 와서 아들 부탁 앞에 그냥 서류에 도장 찍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네 번째 사기의 사기꾼들까지 꼬여들다.
온라인 쇼핑몰도 결국 문 닫았다. 1년 반을 버텼지만 적자만 쌓였다. 광고비로만 몇 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다. 장사가 망한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당하기 시작한 거다. 어느 날 아들놈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왔다. 무슨 건강식품 판매 프랜차이즈라고 했다. 본사에서 교육도 해주고 마케팅도 지원해준다고 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아버지. 제가 직접 본사에 가서 확인했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보고 대표도 만나고 왔어요. 이미 전국에 200개 가맹점이 있고 평균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래요.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3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다는 거였다. 이미 5천만 원 넘게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니까.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거 성공하면 기존 빚까지 다 갚을 수 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그게 말이 되나? 우리가 평생 살 집을 담보로 아들 사업 미천을 대라고?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니다. 그건 안 된다. 집까지 걸 순 없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사흘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 연락도 안 됐다. 마누라가 걱정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여보,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러다 사흘 만에 연락이 왔다. 아버지, 저 친구 집에 있어요. 아버지가 절 안 믿어주시니까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서요. 전 이제 정말 포기할게요. 아버지가 절 그렇게 못 믿으시니까. 그 전화를 받고 마누라가 울기 시작했다. 여보, 그냥 도와줘요. 우리 아들이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결국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더 대출받았다.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한 달 만에 야반도주했다. 사기였던 거다. 3천만 원 가맹비 받아먹고 튄 거였다. 아들놈이 만났다던 대표도 가짜였고 사업자 등록증도 위조였다. 전국 200개 가맹점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아나? 정말 미칠 것 같았다. 화가 나서, 억울해서, 절망스러워서 한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다. 프랜차이즈 사기 당한 후 몇 달 동안은 아들놈도 조용했다. 아마 자기도 충격을 받았나 보다. 나는 이제 정신 차렸겠지 싶었다. 그런데 6개월 후 또 왔다. 이번엔 뭐라고 했는지 아나?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제 친구가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났거든요.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정부 정책이 부동산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이 기회예요. 부동산 투자라. 그것도 그럴듯하게 들렸다. 실제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을 때였으니까.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이면 돼요. 경매로 나온 오피스텔 하나 낙찰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전세로 내놓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전세금이 들어와요. 1년이면 원금 회수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다는 거였다. 이미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했다. 그러자 아들놈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아버지, 보험 해약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종신보험 해약하면 2천만 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종신보험. 그건 내가 죽으면 마누라가 받을 유일한 보장이었다. 내가 평생 보험료 넣어서 만든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그건 안 된다. 그건 너희 어머니 보장이야. 아버지, 이번에 성공하면 보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어요. 보험은 저축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해약해서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또 넘어갔다. 종신보험을 해약했다. 20년 동안 넣은 보험료가 해약 환급금으로 2천만 원 나왔다. 그 돈을 아들에게 줬다. 그런데 그 부동산 투자도 실패했다. 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리모델링비가 예상보다 2배나 들어갔고 전세 내놓아도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 결국 6개월 후에 손해보고 팔았다. 그때 내 나이가 58살이었다. 집은 담보로 잡혀있고 대출금은 8천만 원이 넘어가고 보험도 해약하고 정말 남은 게 없었다.
그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놈이 다른 방법을 찾았다. 바로 어머니를 공략하는 거였다. 엄마, 아빠가 너무 야박해요. 저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주시네요. 엄마 적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이번에 성공하면 2배로 갚아드릴게요. 마누라도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아들놈이 계속 조르고 울고불고 하니까 결국 넘어갔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요. 엄마, 딱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마누라가 평생 모은 적금 500만 원을 해약해서 아들에게 줬다. 그 돈도 한 달 만에 사라졌다. 이번엔 무슨 온라인 강의 사업이었는데 강의 제작비로 다 날렸다고 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 엄마, 300만 원만 더요. 정말 딱 이것만 더 있으면 돼요. 마누라가 이번엔 친정 언니한테 빌렸다. 300만 원을 빌려서 아들에게 줬다. 그것도 또 사라졌다. 그때부터 마누라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들만 보면 한숨을 쉬고 밤에 자다가 깨서 울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돈이 바닥나자 아들놈이 이번엔 친척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작은아버지, 고모, 외삼촌. 아들놈이 직접 찾아가서 돈을 빌렸다. 작은아버지, 저 사업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요. 친척들도 처음엔 우리 조카가 사업한다는데 도와줘야지 하면서 돈을 빌려줬다. 작은아버지한테 500만 원, 고모한테 300만 원, 외삼촌한테 700만 원. 그렇게 친척들한테서 1,500만 원을 더 끌어모았다. 그런데 그 돈들도 다 사라졌다. 이번엔 무슨 수입차 부품 사업이었는데 사기였다고 했다. 그때부터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 집이 욕먹기 시작했다. 명절에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웠다. 작은아버지가 이런 말까지 했다. 형님, 그 아들 좀 단속하세요.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신만 당해요. 8번째 사기 마지막 동아줄까지. 그렇게 모든 게 바닥났다. 집은 담보로 잡혀있고 대출금은 1억을 넘어섰고 적금도 보험도 다 해약하고 친척들한테 빌린 돈까지 합치면 정확히 계산하기도 싫다. 그런데도 아들놈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확실한 거예요. 제 친구가 중국 무역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들이 다 어려워졌거든요. 지금이 기회래요. 원가의 절반 값에 물건을 사올 수 있대요. 또 무역업이라. 이번엔 정말 규모가 컸다. 필요한 자금이 3천만 원이었다. 돈이 어디 있니?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어. 아버지, 집 일부를 파세요. 우리 집 대지가 200평인데 100평만 팔면 3천만 원 나와요. 집 일부를 팔라고? 우리가 평생 살 집 땅을 팔라고? 그때는 정말 화가 났다. 이놈아, 너 정신이 나갔냐? 집까지 팔라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란 말이냐? 아버지, 저 정말 확신해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 안 해요. 제가 직접 중국 공장까지 가서 확인했어요. 계약서도 써왔어요. 3개월 만에 원금의 3배를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집도 다시 사고 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또 그 말에 흔들렸다. 마지막이라니까. 정말 마지막이라니까. 결국 집 뒤쪽 100평을 팔았다. 평생 살던 집 마당 절반을 팔아서 아들에게 줬다. 그때 마누라가 마당에 앉아서 펑펑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줄어드네요. 이제 텃밭도 못 키우겠어요. 그 3천만 원도 3개월 만에 사라졌다. 중국 무역업이라는 것도 사기였다. 아들놈이 만났다던 무역업자도 사기꾼이었고 계약서도 가짜였다. 3천만 원 받아먹고 연락이 두절됐다. 나와 마누라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버스기사, 마누라는 식당 설거지. 60 넘은 나이에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몇 달 후 아들놈이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이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마음 고쳐먹었어요. 사업은 포기하고 취업할 거예요. 그런데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컴퓨터 자격증 학원비가 50만 원이에요. 자격증 학원비. 그거라면 말이 되는 것 같았다. 사업은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니까. 정말 사업은 안 하고 취업할 거냐?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또 속았다. 50만 원을 줬다. 내가 버스 운전해서 한 달 벌어야 하는 돈을. 그런데 한 달 후에 알았다. 자격증 학원은 가지도 않았고 그 50만 원으로 또 다른 투자를 했다는 걸. 이번엔 주식이었다.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아들놈을 붙잡고 소리쳤다. 아버지,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저축이에요. 안전한 대기업 주식만 샀어요. 안전한 주식. 그래서 50만 원이 어떻게 됐는데 20만 원 남았어요. 그날 나는 정말 쓰러질 뻔했다. 혈압이 200을 넘어갔다. 마누라가 119 부르려고 했을 정도였다. 지금 내 나이 61살. 마누라 나이 58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아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 운전하고 마누라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 만들러 간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나는 주차장 관리, 마누라는 아파트 청소. 우리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고. 왜? 누구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이 뭐가 남았는지 아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집은 담보 대출 때문에 은행 거고 적금도 보험도 다 해약했고 심지어 마누라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 빚만 1억 2천만 원이다. 나이 61살에 1억 2천만 원 빚. 이거 언제 갚나? 내가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을까?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넘어간다. 우리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이 300만 원 정도인데 이자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짓으로 살아야 한다. 밥값,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100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 수 있나? 가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가 막힌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른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죄송합니다. 다른 카드로 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마누라는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한다. 그런데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까 매일 아파하면서도 나간다. 밤에 파스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한다. 나도 허리가 아프다. 버스 운전 12시간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해? 돈을 벌어야 하잖나. 사람들이 왜 자식에게 돈을 꽉 쥐고 사는지 이제 이해한다. 내 자식이지만 부모 돈은 부모 돈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자식은 내 노후 책임 안 진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11년 전에 아들놈이 처음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다. 내 돈으로 해라. 부모 돈은 건드리지 마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때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아들 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부모 마음이었다. 우리 아들이 성공해야지. 남의 집 부모들도 자식 사업 도와주는데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 그 마음이 독이 됐다. 이 글을 읽는 부모님들께 간절히 부탁한다.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자식이 사업한다고 하면 절대로 돈을 주지 마라. 특히 목돈을 주지 마라.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해라.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이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나는 11년 동안 이런 말을 몇백 번 들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지 마라. 적금을 깨서 주지 마라. 보험을 해약해서 주지 마라. 친척들한테 빌려서까지 주지 마라. 나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있나요?